요즘에 연구소 현지 확인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고. 보고에 맞게끔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국세청의 기준도 맞추셔야 돼요.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의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연구소 현지 확인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아요. 현장 이게, 분위기는 어때요? 올해 4월 이후부터 현장 확인 실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 단위 그룹으로 막 모아서 4군데 5군데를 막 몰아서 다니면서 네. 실사를 많이 하는데 유독 요즘 블로그를 보고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보통은 대표님이거나 그 연구소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님께서 문의를 네. 많이 주시는데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면 공문을 일단 받았고 현지 확인을 온다고 하니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쵸. 근데 저도 그 기업을 모르잖아요. 그치. 질문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에 대응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부분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소의 현지 실사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네. 다 보여드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꿀팁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꿀팁 이렇게 함부로 줘도 되는 겁니까? 드려야죠. 됐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카페 같은 데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연락을 받았던 네. 업체 대표님들이나 이제 담당자의 연락이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네. 보듯이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걱정된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급하니까 연락 왔다가 갑자기 오늘 방문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한 몇 군데를 진짜 계속 다니고 중간에 스케줄이 맞으면 네. 근처면 막 가기도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실제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걸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저도 똑같이 이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비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취소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기업에 열람을 해요. 이렇게 연구소를.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 올해 8월 달에 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네.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온 거예요. 제가 요번 주 목요일 날 올 건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립해 놓은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이 네.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또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업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구소라 하면 신고제도예요. 네. 기업, 그다음에 연구원, 그다음에 물적 공간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다가 업로딩해서 그 사안이 맞으면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인정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는 내용을 보통 연구소 보유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설립 당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 안 나지. 안 나는 거죠. 심지어는 원래는 연구소 설립할 때 인정서는 모두 다 기업 연구 공간에 설립했던 내용들을 비치해 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갖춰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는 제도 자체가 신고제도라는 거를 한 번쯤 인지시켜주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를 설립하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해요. 뭐냐면 준수사항과 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준수사항이라는 거는 연구 개발 활동 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겸용 겸직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요렇게 진행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현지 확인 실시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연구소는 설립 당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러 오는 게 현지 확인이에요. 처음에 연구 설립할 때 이런 조건이니까 우리 연구 설립할게요라고 신고했던 내용이 맞아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맞아요. 확인하러 나온다. 그쵸.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공문을 받고 나면은 담당자도 당황스럽고 회사 대표님은 담당자한테 맡겨놨으니. 맡겨놨으니까 보통은 외부 업체를 통해서 뭐 도움을 받았거나 네.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보통 설립했을 때 상황을 인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또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을 막 찾기 바빠요. 그러면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문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인지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알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신고했구나. 네. 이렇게 신고한 상태에 지금 현재 상황과 동일한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동일한 게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기업의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제 꿀팁으로 오늘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들어가시면 네. 그 안에서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네. 열려요. 네. 그 왼쪽에 보시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그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 골로 들어가시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이트가 딱 열립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1번이라고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잘 네. 보일 수 있도록. 네.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연구소 보유 연구소 조회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을 누르고 2번에 보시면 신고 내역이 보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신고한 내역들이니까. 맞아요.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8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 당시에 어떤 서류들과 뭐를 넣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경했던 내용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8번을 누르게 되면 뭐 기업마다 이제 변경 내용에 따라서 순서나 번호가 적은 기업도 있고 많은 기업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밑에 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기업에 설립할 때 기업 정보, 그다음에 인적 정보, 연구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물적 공간, 뭐 도면도나 뭐 배치도, 조직도 이런 것들이 쭉 다 서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출력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출력된 것들을 다 보고 나면 지금 현재 상황과 예전이 다른지 같은지 아닌지. 네. 지금 어떻게 변경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다 맞았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답지를 보는 거예요. 네. 정답지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들어가 보면 네.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2023년도 연구 편람표라고 그래서 한 200페이지가 넘는 네. 그쪽에 현지 확인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서식이 네. 있어서 네. 거기에 맞게끔 우리 기업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게 우리 연구소가 잘 되고 있는지 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조사원들도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음. 저 종이를 가지고 와요. 요거 가지고 체크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 네. 기업의 규모, 뭐 조직도, 종업 원수, 이게 설립 당시에 넣었던 조직도도 있을 거고 도면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서류들이 다 준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적 정보예요. 네. 대부분 연구원들이 바뀌었는데도 체크를 안 했을 때는 기업이 선택은 하셔야겠죠. 가능한 연구원으로 교체가 가능하면 빨리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연구소를 취소하시든지. 근데 대부분 1월 달에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서 직권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연구소를 꼭 보유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취소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연구소 취소되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것도 그렇죠.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이제 현장 실사 나온다고 하니 네. 물어보면 연구원이 지금 현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라고 해서 물어보면 실제 뭐 작년 몇 월에 퇴사는 했다. 네. 근데 그 법인세나 개인 사업자들 결산 이후에 세금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감면은 다 받았다. 근데 과거를 저희가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문제를 지적 삼으려고 온 건 아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이나 담당자들은 다 겁나는 거예요. 무섭지. 네.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와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늘다 보니까 현지 확인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경해야 될 거 있으면 빠르게 변경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자진 취소를 하고 근데 그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업이 쉽게 연구소에 들어가서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한 번쯤 이렇게 자가진단을 네, 자가진단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사장은 쉽다라는 걸 통해서 쉽게 기업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4번을 보게 되면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연구 주제는 실제로 기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네. 요즘에는 그것들의 진척도를 또 보기도 합니다. 연구가 한 번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 조사관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 정보, 인적 정보, 물적 정보만 체크해 놓을 게 아니라 실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꼭 한번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던 분들은 사실 뭐 걱정하거나 뭐 네. 그럴 건 없겠지만 네. 흔히 말해서 약간 세액공제 목적이나 혜택을 목적으로 아닌데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연구 개발 수행 과제 저기를 채우는 게 되게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많이 연락이 와요. 뭐 기업 정보도 바뀐 거 없고 네. 그리고 인적 정보도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물적도 연구 공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지를 안 썼어요. 이걸 대행해준 업체에 있다는 걸 전 최근에 알았어요. 일지 쓰는 걸 대행해 준다고요? 네. 그래서 한 200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네. 그동안 거 못 썼던 걸 이렇게 쭉 써준대요. 약간 밀린 방학 숙제 해주듯이. 맞아요. 그 연구 주제가 뭔 줄 알고 그렇게 써줄까. 근데 그렇게 또 맡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맡겨서 뭐 한다 손 치고 뭐 그럼 그런 연구했던 일지를 토대로 이렇게 연구개발 수행 과제 같은데 기입을 하면 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보통 보면 연구 일지 안 썼다고 취소시키진 않아요. 음. 그래서 연구 일지 안 썼다라고 하면은 지적은 받아서 언제까지 작성을 요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안이 떨어지지 네. 이걸로 인해서 뭐 취소가거나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인원이 없으면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간이라는 부분은 지적받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연구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좀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채워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돈을 몇백만 원 줘가면서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연구 수행 과제가 실제로 연구를 안 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 저희가 연구소를 엄청 많이 다뤄서 알겠지만 네.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력서 갖고 왔던 직원이 일을 안 하면 그렇죠. 그치, 좀 그렇지. 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할 테니까 혜택 주세요라고 해서 맞아요. 혜택을 줬는데 연구는 안 해. 맞아요. 그러면 좀 근데 우린 연구는 안 하지만 혜택은 받고 싶은 마음은 또 있거든 사실. 그래요. 그런 상태인데 현지 확인 나온다고 하니 큰일 났는데 맞아요. 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연구 전담부서 보유한 기업들에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실제 나에게 맞는 연구 주제가 뭔지를 고민해보고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조특법 기준에 맞춰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적 새로운 것들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우회해서 뭔가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연구 주제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한 번도 연구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고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조특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해서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연구 주제를 진짜로 기업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구소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받고자 하는 혜택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연구소는 세액공제, 연구소는 정책자금, 네. 연구소는 뭐 이렇게 뭔가 이꼬르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보통은 설립에다 목적을 두고 사후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제가 늘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양산되기 직전까지의 이런 과정들에 점수를 주는 거니까 그게 또 다른 아이템이나 또 다른 사업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연구 주제는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글로써 연구 일지,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대부분 그게 없고 순간 뭔가를 만들려고 그때만 급급해 설립 당시만 급급해서 연구 주제를 보통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로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네. 혜택을 받을 만한 일을 진짜로 맞아요. 하는 게 옳다. 그쵸. 실제로 하는 것들을 글로 옮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쵸. 쉽고 실제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진척도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단순하게 연구 주제만 설정해놨다고 하면은 뒤에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연구 일지는 뭐 몇 장 쓰고 말겠죠. 그치. 그래서 항상 현지 실사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의 목적으로 설립의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맞춰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럼 현지 확인을 나온다 네. 라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봅시다. 여기 사이트 여기 들어가셔서 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할 거 다 확인하시고 그죠? 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 이거 다 확인하셔서 내가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네. 맨 밑에 거 요거를 누르면 네. 다 변천사가 나오니까. 그렇죠. 밑에 거부터 차곡차곡 열어보시면 출력도 가능해요. 기업의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참에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소 설립 신고서가 없는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출력을 해보시고 네. 출력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해서 현지 확인 보고서 어차피 답안지가 있으니 네, 이거랑 다 맞춰서 그쵸. 해보고 네, 만약에 뭐 인적이든 물적이든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맞춰야죠. 그쵸. 네, 맞춰야 되고 연구 수행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좀 약간은 좀 세공제의 목적으로 설립에만 목적을 더 썼더라면 이참에 네네. 제대로 연구를 진짜로 네,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확장해 보셔도 좋겠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준이에요. 네. 근데 2020년 1월 1일부터 조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국세청의 기준도 맞추셔야 돼요. 네. 벌써 이제 4년이 돼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업이 세금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연구활동 자료는 5년간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력해가지고 맞습니다. 따로 보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세 자료이기 때문에 5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것들을 또 모르고 계세요. 그럼 현지 확인 나올 때 이런 것도 확인하나요? 이런 것까지는 확인 안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국세청 기준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국세청 기준에 맞춰서 5년간 비치를 해줘야 되는 거는 국세청 기준이니까 여기 조사관들이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하지만 비치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연구소의 이 변경 신고 그 현지 확인 그다음에 변경하는 요런 실제 우리가 어떻게 설립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8월부터 뭐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연구소로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기업들에게 공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년치에 대해서 이제 소명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들이 대응을 쉽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들이 이제 또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그러면은 소명하라고 뭐가 날라왔을 때 우리가 네.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소명해야 될지를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왜냐면 자료도 없고 어떤 자료로 뭐 그동안에 연구 활동을 했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조특법 기준에 맞춰서 연구 주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근거 자료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여기서는 안 갖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나라에 이제 세수가 부족해진 만큼 네. 기업들이 이 연구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딱 그 정리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액공제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혜택만을 위해서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네. 실제로 하는 게 옳다. 맞아요.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못 먹는 거니까 욕심내지 않는 게 또 옳고, 그렇죠. 제대로 하자. 네. 이런 그래서 느낌이죠. 연구소를 취지부터 우리 기업이 받고자 하는 혜택, 그러려고 하면 연구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변경이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는 또 그 서울 경기권에 또 공문 날라오는 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네. 주의할 점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수를 보니까요, 9월 기준으로 지금 한 8만 한 2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조금 더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고,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체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사장은 쉽다 이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찾아뵙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정지훈 이사님 모시고 또 요즘에 핫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많은 또 우리 사장님들이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 연구소 전담, 연구소 현지 확인, 이런 확인, 소명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또 이런 일을 늘 하는 게 또 이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럴 때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